안녕하십니까. 디자인 사고와 창의적 문제 해결 6조의 중간 발표를 맡은 권민재라고 합니다. 저희 조가 오늘의 마지막 발표를 맡게 됐는데 앞서 좋은 발표를 해줬던 다른 조들에게 누가 되지 않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저희 조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현재 발표를 맡고 있는 컴퓨터융합 소프트웨어학과에 재학 중인 17학번 저 권민재, 전자 및 정보공학과에 재학 중인 17학번 유재인, 글로벌 경영학과에 재학 중인 19학번 이승희, 빅데이터 사이언스학과에 재학 중인 19학번 정세현, 미디어 문예창작학과에 재학 중인 20학번 차우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교수님께서 학번과 전공의 다름만 고려해 주셔서 배정해 주셨는데 운이 좋게도 살아온 지역이나 배경도 다들 달라서 계속해서 좋은 시너지가 나왔습니다. 저희가 회의가 꽤 많았는데 모든 조원들이 항상 회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주고 다양한 역할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누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나누는 것이 불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대신 어떤 활동에서 누가 어떠한 역할을 하는데 큰 기여를 했다고 중간중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수업을 듣고 계신 분들은 대부분 패스트푸드점이나 카페에 많이 가실 것입니다. 그런데 패스트푸드점이나 카페에서 노인들, 장애인들을 마주친 경험이 많나요? 한국은 고령화 사회이고 장애인이 전체 인구의 5%나 되는데 저는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노인들이나 장애인들을 본 적이 거의 없네요. 물론 노인들이 커피 햄버거가 익숙하지 않아서 싫어한다고 할 수도 있지만 대한민국에 맥도날드가 처음으로 들어온 지 35년이 다 돼가고 커피는 고종 황제도 즐겨 먹었듯이 아주 오래전부터 한국에 있었기 때문에 햄버거나 커피가 익숙하지 않아서 안 가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고령에도 유튜버로서 활발하게 활동하는 걸로 유명한 박망래 할머니께서 올리신 한 영상에는 할머니는 햄버거를 먹고 싶어 했음에도 패스트푸드점에 가는 것을 계속해서 거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패스트푸드점에 가면 키오스크를 사용해야 하는데 키오스크를 사용해야 한다는 사실에 큰 두려움과 거부감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이쯤 되면 저희의 디자인 챌린지에 대해 감이 오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저희의 디자인 챌린지는 노약자들이 키오스크를 사용하면서 겪는 불편함을 해결해 주는 것입니다. 저희 조원들이 모두 매력적인 디자인 챌린지를 제시해 줬는데 투표를 한 결과 이 챌린지가 압도적인 득표수를 받아서 선정됐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이 주제를 정말 잘 골랐다고 생각하는 게 저희 조원들의 주변에도 할머니, 할아버지, 친구 등 키오스크를 잘 이용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조원들이 모두 흥미를 가지고 탐구를 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몇 년 전부터 꾸준히 사회적 이슈가 됐지만 구체적인 해결책이 나오지 않았으며 근본 원인조차 잘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좋은 디자인 챌린지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디자인 사고 프로세스를 사용해 본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교수님께서 수업 시간에 말씀하신 것들을 잘 듣고 배웠던 것들을 전부 활용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표는 저희가 계획했고 실행했던 활동들에 대한 표입니다. 저희는 가장 먼저 노약자와 키오스크에 관련된 자료들을 조사해봤습니다. 인터넷 뉴스 기사, 영상 등을 보고 관련 논문이나 정부에서 만든 통계 자료도 봤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조사를 하고 얼마나 많은 자료를 보든 노약자들이 키오스크를 사용하는 데 불편함을 겪는다라는 사실만 재확인할 수 있었고 그들의 니즈나 문제에 대한 해결책은 전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공감하기 단계로 넘어갔습니다. 저희는 사전에 질문 문제들을 최대한 많이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어떤 문제를 선정해야 하며 어디에서 누구를 대상으로 인터뷰할지 고민이 됐습니다. 저희는 자료조사를 하면서 키오스크가 생각보다 저희의 일상에 완전히 자리 잡았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카페나 패스트푸드점뿐만 아니라 병원, 기차역, 관공서, 영화관, 일반 음식점, 공항 등 키오스크는 어디에나 있었습니다. 이 중 남녀노소 모두 이용 빈도가 높으면서 코로나 시국에도 그나마 괜찮은 곳이 기차역이어서 서울역과 서울역 내에 있는 패스트푸드점에서 인터뷰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저희는 극단적 혐오자인 키오스크를 안 쓰고 유인 매표소를 가는 노인, 키오스크를 쓰는데 서투르지만 사용하는 노인, 극단적 선호자인 키오스크를 잘 쓰고 항상 이용하는 노인을 주로 인터뷰하기로 했습니다. 이외에도 키오스크를 쓰거나 쓰지 않는 젊은이들 등 많은 사람들에게 인터뷰를 요청했습니다. 이렇게 고심 끝에 인터뷰 장소와 대상자를 정했지만 어떤 질문을 할지는 정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승희 하구가 선발대로 서울역에 가서 단독 인터뷰를 진행해보고 개선할 점 등을 알려주기로 했습니다. 이날은 정말 간단하고 답변이 쉬운 질문들 위주로 물어봤습니다. 왜냐하면 기차역에 오는 사람들은 대부분 바쁘기 때문에 인터뷰가 길어지면
부담을 느껴 중단할 수도 있고 건성건성 대답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좋은 인상을 줄 수 있게 승희하고는 대학생 신분임을 알릴 수 있는 과잠을 입고 갔습니다. 그리고 인터뷰를 하기 전에 저희가 하는 일과 인터뷰를 하는 이유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그럼에도 정말 많은 분들이 인터뷰를 거절하셨습니다. 승희하고가 3시간 이상 서울역에 있으면서 가까스로 인터뷰를 응해주신 분들도 한 분 빼고는 녹음이나 사진 촬영 등을 꺼리셨습니다. 그래서 승희하고가 한 분 한 분 인터뷰가 끝날 때마다 인터뷰 내용과 자신이 관찰한 것을 기록했고 나중에 깔끔하게 정리해서 다음 인터뷰 때 개선했으면 하는 부분과 팁들을 추가해서 공유해줬습니다. 승희하고를 처음 만났을 때 그는 자신의 의사결정을 신속하게 내리고 세부적인 것을 잘 챙긴다고 했습니다. 그는 혼자서 그것도 조의 첫 인터뷰를 진행함에도 다른 조원들이 더 좋은 인터뷰를 할 수 있게끔 현장에서 최대한 많은 활동을 하면서 여러 돌발 상황에 대해 신속하게 대처했습니다. 첫 번째 인터뷰가 끝난 날 저희는 어떻게 하면 인터뷰를 더 잘할 수 있을지 의견을 나눠봤습니다. 그중 몇 가지는 처음 했던 인터뷰의 질문만큼 단순하지만 더 구체적인 답변이 나올 수 있는 질문들을 던지는 것과 역할 분담을 해서 인터뷰이와 기록자의 역할을 나누는 것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 인터뷰는 첫 번째 인터뷰 바로 다음 날에 세연하고와 우주하고가 동일한 장소로 가서 진행했습니다. 이날도 2명만 갔지만 세연하고는 인터뷰를, 우주하고는 관찰, 기록 역할을 함으로써 역할 분담을 철저히 지켰습니다. 세연하고는 맨 처음 조가 형성됐을 때 자기소개를 할 때 자신이 낯선 사람을 만나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고 내성적이라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터뷰 때 그 누구보다 열심히 해줬습니다. 특히 관찰 대상과 끊임없이 교감하고 적극적으로 공감하기 위해 핸드 제스처도 많이 사용하고 경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평상시에 다양한 매체들을 즐겨본다고 한 우주하고는 관찰자를 깊게 살펴보면서 말로는 나타나지 않는 부분들을 잘 캐치해 주어서 인터뷰이들의 속마음을 잘 분석했습니다. 이날은 첫 번째 인터뷰 때보다 더 범위를 넓히고 깊게 탐구할 수 있었습니다. 인터뷰를 하면서 키오스크와 관련해서 노약자들이 처한 문제와 현실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인터뷰를 하면서 저희는 자료 조사만으로는 알 수 없던 많은 것들을 알게 됐습니다. 이 중 저희에게 더 깊은 통찰을 할 수 있게 해줬던 인상적이었던 부분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인터뷰에 응해주셨던 82세 할아버지께서는 표를 예매하기 위해 키오스크와 안내 데스크를 왔다 갔다 하시며 헤매고 계셨습니다. 그분께서는 키오스크가 뭔지 모르고 키오스크를 사용해 보려 했지만 계속 처음 화면으로 돌아가서 사용하기 답답하다고 하셨습니다. 은행 ATM도 키오스크이지만 그건 아드님께서 사용법을 알려주셨는데 기차역 키오스크는 아예 새로운 거라고 생각하셨습니다. 70대 할머니께서는 키오스크가 무엇인지 모른다 하셨는데 그분은 은행 ATM조차 사용해 본 적이 없으셨다고 합니다. 전자기기는 아예 모르기 때문에 사용할 생각조차 안 난다고 하셨습니다. 20대 여성분께서는 키오스크를 사용하는데 문제는 없지만 될 수 있으면 대면 결제를 선호한다고 했고 또 다른 20대 여성분께서는 기계를 잘 다루는 편이 아니라 키오스크를 잘 사용하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키오스크 사용은 비단 노약자들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도 이를 통해 알게 됐습니다. 키오스크를 매우 잘 사용하셨던 맥도날드에서 아이폰 11을 사용하시면서 커피를 드시고 계셨던 노인분께서도 키오스크를 사용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지만 절차가 복잡하고 귀찮고 나이 든 사람이 사용하기에는 여러 문제가 있다고 알려주셨습니다. 또 다른 노인분들께서는 처음에 키오스크 사용이 어려웠지만 업무로 인해서 출장을 갈 일이 많아 계속 사용하다 보니 익숙해져서 이제는 키오스크가 없으면 힘들다고 하신 분도 계셨습니다. 이외에도 정말 생각지도 못했던 인사이트를 주셨던 많은 분들과 답변이 있는데 이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리에 장애를 가진 친구와 1대1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는 휠체어도 타지만 목발도 자주 사용해서 키오스크를 사용하는 데는 어려움을 느끼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러고서는 이렇게 인터뷰를 진행하는 것도 좋지만 차라리 직접 목발을 사서 일주일만이라도 사용하는 게 더 많이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알려줬습니다. 이 말을 듣고 에스노그라피를 더 잘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저희는 인터뷰 정리가 끝나고 4월 12일 월요일에 에스노그라피와 자가기록법을 진행했습니다. 저, 제인하고, 승희하고는 학교 정문 옆에 있는 음식점인 부대통령에 갔습니다. 많은 노인들이 키오스크의 글씨가 작아서 읽기 힘들다 해서 이에 몰입하기로 했습니다. 저는 안경을 벗으면 바로 앞에 있는 것도 잘 보이지 않아서 몰입하기는 쉬웠습니다. 안경을 벗으니까 화면에 적혀있는 글씨를 읽기 위해 눈을 화면 바로 앞에 가져다 대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면 메뉴를 전체적으로 보지 못해서 주문하는데 매우 오래 걸렸고 결국 시간 초과가 났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뒤에서 기다리는 사람들에게도 미안하고 이런 쉬운 것도 못하는 자신에게 화가 나서 배고픔이 사라졌습니다.
이후에는 좀 더 극단화해서 눈을 아예 가린 다음 키오스크를 사용해 봤습니다. 저는 평소에 부대통령을 자주 들려서 키오스크의 위치, 사용법 등은 익숙했는데 막상 앞이 보이지 않으니까 키오스크의 위치 파악도 어렵고 사용도 못해서 자신감이 사라졌습니다. 이날 처음으로 알게 된 것은 스크린과 스크린 외부의 재질이 둘 다 유리로 만들어져 있어 구분이 되지 않기 때문에 눈이 보이지 않으면 촉각만으로 스크린이 어디인지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운이 좋게 스크린을 찾았다 해도 메뉴를 선택하거나 버튼을 클릭할 때 아무런 효과음이 나지 않아서 제가 제대로 된 메뉴를 선택했는지는커녕 터치 사슬도 알 수 없었습니다. 결국 저는 음식 주문을 포기했습니다. 이때는 이전과 같이 화가 나거나 미안함보다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무기력함이 컸습니다. 저희는 이렇게 에스노그라피와 자가 기록법을 동시에 진행했는데 이때 제인하고가 차분히 관찰하면서 저희 행동들에 대해 꼼꼼히 기록했습니다. 덕분에 저희는 노약자들이 무엇을 느끼고 무엇을 경험했는지를 더 공감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것 이외에도 저희는 노약자들에게 공감하기 위해 많은 것들을 했습니다. 저희 조원들 중 조치원에 없는 사람들도 많기 때문에 2명 내지 3명, 때로는 혼자서도 활동을 했습니다. 만약 5명이 함께 활동을 했으면 역할도 분산할 수 있었을 텐데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활동이 끝날 때마다 바로바로 활동 내용, 느낀 점, 관찰한 것을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조원들에게 카카오톡 단톡방 또는 구글 문서를 통해 정리한 것들을 공유했습니다. 조원들은 공유된 것으로부터 궁금한 점이 있으면 물어보고 서로 피드백을 해줬습니다. 이렇게 정리와 공유를 중점적으로 둬서 비록 저희 모두 함께 모인 적은 한 번도 없지만 코로나 시국임에도 성공적으로 활동할 수 있었습니다. 공감하기를 위한 자료조사, 인터뷰, 에스노그래피, 자가기록법을 한 후 저희는 문제를 정의하기 위한 단계로 넘어갔습니다. 이를 위해서 친화도 맵, 공감지도, 페르소나, 고객 요정 지도를 만들었습니다. 저희 디자인 챌린지는 노약자들이 키오스크를 사용할 때 불편함을 느끼지 않게 만드는 것입니다. 저희는 이 노약자의 노인, 시각장애인, 지체장애인, 어린이 등 다수를 타깃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친화도 웹을 만들 때 헤더가 너무 많이 나왔고 페르소나가 3명 이상이 되는 등 프로세스가 매우 복잡해졌습니다. 그래서 4월 16일 수요일 교수님과의 피드백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해 조언을 구했고 교수님께서는 저희의 문제점을 파악할 수 있도록 유도해 주었습니다. 저희는 모든 사람들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 했지만 모든 디자인 프로세스는 구체적이고 계획적인 문제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저희는 접근 대상을 좁혀야 했습니다. 그래서 회의를 해서 주타깃을 노인으로 잡고 부타깃으로 시각장애인을 잡았습니다. 왜냐하면 시각장애인들이 키오스크를 사용하는 데 겪는 감정적, 기술적 문제점들이 노인들이 겪는 것과 대체로 비슷하기 때문에 주타깃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몇몇 부분에 대해서는 해결책을 생각하고 접근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도록 수정했습니다. 지금부터 설명해 드릴 친화도 맵, 페르소나, 고객 예정 지도는 이러한 수정 과정들을 무수히 거쳐서 만들어졌습니다. 친화도 맵은 교수님께서 수업 시간에 추천해 주신 미로를 사용해서 진행했습니다. 친화도 맵을 만들면서 계속해서 수정할 부분이 많았는데 이 점에서는 오프라인보다 실시간으로 수정이 쉽게 가능한 미로가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저는 전공 특성상 협업을 해야 할 때가 많은데 이 수업 외에도 앞으로 자주 사용하게 될 것 같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는 처음에 모든 노약자들을 대상으로 친화도 웹을 그리려고 했기 때문에 보시다시피 제대로 범주화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감하면서 얻은 것들을 키오스크의 소프트웨어 문제, 노안 또는 시각장애로 인한 문제, 그리고 사용법으로 인한 문제로 범주화했습니다. 이렇게 범주화를 해서 대상을 더 좁힌 후에 팀원들이 더 보고 느낀 것이 더 구체화되어 자료들이 늘어났습니다. 이렇게 어피니티 다이어그램을 통해서 저희 프로젝트의 디자인 핵심 전략을 뇌인과 시각장애인들도 편리하게 키오스크를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든다로 도출했습니다. 다음은 공감지도입니다. 공감을 위한 여러가지 활동 중 인터뷰를 통해 얻은 단서들을 종합했습니다. 극단적 선호자로부터 극단적 혐오자까지 여러 유형의 사람들을 인터뷰했었는데 그중 극단적 혐오자들과 일반 사용자들의 초점을 맞췄습니다. 왼쪽에는 인터뷰이들이 직접 말하거나 행동한 것들을 적었고 오른쪽에는 저희가 인터뷰이들로부터 추론했던 내용들을 적었습니다. 저희가 적었던 것이 많아서 PPT에는 중요하다 생각한 점들만 가져왔습니다. say와 do를 통해서 think, 그리고 이를 통해서 feel 부분을 유출했습니다. 키오스크가 갑자기 처음 화면으로 돌아갈 때 당황했다는 사람도 있었고 젊은 사람들은 키오스크를 잘 쓰는데 자신은 그러하지 못해서 무기력하다 느낀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키오스크를 통해
키오스크에 대해 잘 모르는데 이때 클릭을 잘못해서 예기치 못한 실수가 발생하는 것이 무섭다고 하신 분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키오스크가 생기기 전에는 사회가 잘 돌아갔었는데 왜 갑자기 키오스크가 생겨서 불편해졌느냐고 분노하시는 분도 있었습니다. 이분은 키오스크 때문에 갈 수 있는 곳이 적어졌다며 슬픔을 토로하기도 하셨습니다. 이를 종합해서 키오스크를 처음 써보거나 익숙하지 않은 사람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게끔 하고 키오스크로 인해서 겪는 안 좋은 감정들을 해결해야 한다라는 통찰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활동을 통해 얻은 구체적이고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3명의 페르소나와 그들에 대한 고객 여정 지도를 만들었습니다. 미디어 문예 창작학과인 우주님이 이 과정에서 정말 많은 역할을 했습니다. 비슷한 경험을 전공 수업 때 해본 적이 있어서 저희는 생각하지도 못한 부분에서 좋은 아이디어도 냈습니다. 우주하고는 처음 만났을 때 자신이 많은 아이디어를 내고 현재 상황에 맞는 트렌디한 의견을 낼 수 있을 것 같다 해주셨는데 회의 때마다 핵심적인 의견들을 지속해서 내줬습니다. 3명의 페르소나 중 1명은 대상을 좁히는 과정에서 뺐습니다. 2명의 페르소나는 각각 김덕규 할아버지와 시각장애인인 이수민 씨입니다. 그중 김덕규 할아버지에 대해서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덕규 할아버지는 올해 73세로 서울시 도봉구에 거주하십니다. 그는 연락이 가끔 오는 아들이 ATM 기계 사용법을 알려줬지만 다른 키오스크들은 사용하지 못합니다. 그는 급하고 답답한 걸 잘 못 참으며 표현을 잘 못하고 고집이 셉니다. 지금 혼자 살고 있으며 자식은 아들 하나이고 손자도 단 1명이 있습니다. 이전에 키오스크를 사용하려고 했는데 너무 어렵고 답답해서 포기했습니다. 이제는 키오스크를 보기만 해도 화가 나고 짜증이 납니다. 하지만 속마음은 키오스크를 젊은이들처럼 능숙하게 사용하면서 카페나 음식점에 당당히 들어가고 싶어 합니다. 어느 날 그의 하나뿐인 손자가 방학을 맞아 서울로 놀러 온다고 했습니다. 김덕기 할아버지는 손자를 위해서 손자가 좋아하는 햄버거를 사려고 맥도날드로 갔습니다. 여기서부터 고객 여정 지도와 함께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맥도날드의 단골 손님이었으나 키오스크가 도입된 이후 단 한 번도 가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도 맥도날드 앞에서 키오스크를 이용한다는 생각에 두렵고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손자를 위해 들어가서 줄을 섰습니다. 앞에 사람들이 하는 것을 보면서 이 정도면 나도 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자신이 능숙하게 사용하는 상상을 하며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어느덧 자기 차례가 되고 옆 사람이 하는 것처럼 첫 화면을 터치해서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광고가 화면을 가리고 글씨는 작고 어떻게 하면 메뉴들을 볼 수 있는지도 모르고 이러한 점들이 그의 기분을 상하게 했습니다. 결국 제한 시간 내에 메뉴를 고르지 못했고 처음 화면으로 가졌습니다. 이때는 분노보다는 오히려 무기력함이 컸습니다. 뒤에서 눈치를 주지는 않았지만 이미 심적으로 매우 힘들었던 덕규 할아버지는 눈치가 보여서 빠르게 커피 한 잔만 사서 매장을 나왔습니다. 이렇게 페르소나를 가지고 고객 여정 지도를 만들며 스토리텔링을 전개하면서 좀 더 사용자에게 몰입될 수 있었습니다. 사람의 뇌는 단순한 메시지보다 이야기를 더 잘 기억한다고 합니다. 나중에 아이디에이션을 할 때도 이렇게 만들어진 페르소나와 고객 여정 지도를 계속해서 고려할 것 같습니다. 김덕기 할아버지의 POV는 다음과 같습니다. 김덕기 할아버지는 키오스크가 계속해서 늘어나기 때문에 키오스크의 사용 순서를 정확히 인지하고 사용하고 싶은데 키오스크엔 매뉴얼이 따로 없어 혼자서 사용하는데 어려움을 느끼고 노안이와 키오스크를 글씨를 읽는데 어려움을 느껴 사용하는 시간도 늘어나 키오스크 시간 제한에 불편함을 느낀다. 이를 통해 다음과 같이 6개의 POV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혼자서 사용하는데 어려움을 느끼지 않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시간 제한에 불편함을 느끼지 않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글씨를 읽는데 불편함을 겪지 않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키오스크에 적혀있는 문구를 이해하기 쉽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사용자가 메뉴를 잘 찾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노인분들이 키오스크에 대한 거부감을 안 느낄 수 있을까? 이외에도 시각장애인 김수민 씨로부터도 6개의 HMW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김수민 씨는 어디까지나 서브 타기 시기 때문에 김수민 씨의 HMW는 노인들의 문제를 해결해주기 위해 도움을 주는 것에 불과합니다. 아직은 대상들에 공감하고 문제를 정의하는 단계까지밖에 진행하지 않았지만 이 과정만으로도 처음에는 불명확했던 디자인 챌린지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방법과 단초가 어느 정도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은 아무런 생각 없이 편하다고만 생각했던 키오스크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노약자들에게 공감하면서 키오스크라는 장벽을 허물어주고 싶은 마음을 갖고 싶게 되었습니다. 저희 조원들은 서로를 신뢰했고 매주 평균 3시간 이상 되는 회의에 참가해서 열정적으로 임했으며 다양한 오프라인 활동을 하는 등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그럼에도 딱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창조적이기 위해서는
플레이풀해야 한다는데 그 부분이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중간 발표가 끝나고 아이디에이션을 할 때는 이 부분을 조금 중점적으로 두어야 할 것 같습니다. 저희의 향후 계획은 이렇습니다. 가장 먼저 이번에 만든 HMW를 기반으로 아이디에이션을 진행하고 저희가 낸 아이디어가 정확하다는 전제하에 프로토타입들을 만들 것입니다. 그리고 프로토타입들을 테스트할 때는 매우 비판적으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괜찮은 테스트 케이스가 만들어지면 키오스크 생산, 사용업체들과 컨택해서 실제 사용되는 모델들의 개선이 가능할지를 논의를 하려고 합니다. 버거킹, 맥도날드 등과도 컨택할 것이지만 카페 그라치에 할 수 있으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카페 그라치에는 주로 병원이나 대학교에 입점해 있어서 노약자들이 많이 사용하고 그곳의 사업 경영이 고객 우선 중심이기 때문입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